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머니스토리 TV 뭉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꼰대입니다. 예,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해야 되는데, 자, 오늘도 네. 그 월급에 잠이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방송으로 우리가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잠이 어떻게 오는지를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큰 틀에서 흐름을 예측해 보자. 요새 갑자기 좀 궁금한데 꼰대 요새 책이 좀 어떠세요?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전이? 책 이야기를 또 안 했네, 그죠? 책이 최근에 제 책이 국회 도서관 사서가 선정한 오늘의 책. 아 그래요? 국회 도서관에서 오늘의 책이 됐다는 거죠. 오, 국회 도서관에서도 그런 걸 선정을 하나 봐요? 아, 국회 도서관에서도 그런 거 하나 봐요. 그래서 아. 국회 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오늘의 책. 뭐 아시는 분이 있으셨던 건 아니시고? 아니요, 전혀. 우리는 그런 공작들은 해도 말을 안 하죠. 해도 말도 안 하고. 했어도 설령 말을 안 하는데 안 했으니까 더욱 못하지. 그죠? 예, 못해.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뭐. 그래서 이제 또 그 국회의원 비서관에 전화가 왔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실질적으로? 국회의원 아저씨들을 상대로 한번 북토크를 하자. 그래서 제가 국회 진출? 아나 됐다. 말았죠. 우리 이제 정치는 네. 우리 참 공기와 같아요. 공기와 같은데 그래서 정치는 늘 공기와 같이 호흡해야 되는 게 정치예요. 그죠? 네. 요즘 좀 정치 불감증 이야기 있는데 맞습니다. 그건 아니고 진짜 정치가 우리 삶이거든, 생활이거든. 네. 그런데 정치인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정치인. 그러니까 정치와 정치인은 좀 구분되어지는 제 정서예요, 그죠? 근데 제가 그러면 다른 많은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희는 청취자 호흡을 하시죠. 자, 어쨌든 네. 당신의 가나를 경영하라가 국회 도서관에서 선정한 오늘의 책이 되었다는 이 기쁜 소식을 박수와 같이 함께? 나누면서 박수와 함께 시작합니다. 이야 멋지다. 네. 자, 큰 틀에서 흐름을 예측. 큰 틀이 저기서 큰 틀이 뭐죠? 큰 틀. 틀이 크다는데. 이걸 제가 만들어 놓고도 지금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고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대부분 분들은 좀 당장 눈앞에 좀 닥친 일 그리고 막연하게 우리가 저축을 하더라도 일단 큰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 없이 먼저 상품부터 가입하고 그 다음 뭘 어떻게 하지 이런 좀 근시안적인 시각들이 좀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항상 좀 쪼달리고 그리고 그래서 대해서 좀 행복에 대해서 행복이 과연 뭘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좀 큰 틀에서 우리가 좀 흐름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이뤄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죠. 최근에 인터뷰 어느 이제 모 포털에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와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런 질문. 네.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네. 제가 어떻게 썼겠어요? 우리 이제 뭉치 씨 정도면 이제 호흡이 척척 맞으니까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 답을 못할 줄 알고 왜냐하면 이게 같은 생각을 가졌더라도 질문이 다르면 또 헷갈리거든. 그죠? 지금 헷갈렸죠. 돈에 대한 당신의 생각.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돈의 본질은 소비다, 쓰는 거다. 돈의 본질은 소비다. 그러니까 맞죠? 돈을 우리가 왜 벌고 뭘 불리려고 하는 거죠. 쓰기 위해서 하는 거죠. 쓰기 위해서. 그렇죠. 쓰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쓰기 위해서 돈을 벌고 불리는 것이지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온갖 마음의 고통을 이겨가면서 불리는 것이지 그것을 통장에 꼭꼭 그냥 넣어만 두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을 하는데 지금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아. 결국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 이제 돈의 본질은 쓰니까 우리가 돈에 어떻게 희열을 느끼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 때 희열을 느끼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떨 때 돈을 쓰면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뭐 제 고객분은 아니신데요. 좀 어느 정도 자산이 있으신 분들 얘기를 제가 전에 들은 건데 어떤 재미로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돈 쓰는 재미? 맞아요. 꼰대 씨가 정확히 짚으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그렇지. 근데 진짜 돈 쓰는 재미로 사신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그래요. 이게 네. 돈을 버는 데는 뭐 1% 수익을 얻었다, 10%를 벌었다, 뭐 따버리다, 뭐 이렇게 난리를 쳐. 네. 근데 딱 난리치다가 야 밥값 니네라 그러면 그냥 인상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돈을 모으는 데는 엄청 기쁘고 그 뭐 또 환호성을 저지르는데 네. 그런 모은 돈을 써봐 하면 그냥 못 써. 이거는 아까 돈의 본질을 돈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돈은 우리를 행복하게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돈이 주는 행복이라는 것이 쓰는 데 있지 모아놓는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쓰려면 모아야 되잖아요, 근데. 쓰려면 뭐 그래서 이제 쓰는 것에 대해서 쓰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쓰는 것이 행복해야 되는데 네네. 그 쓰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 쓰는 것을 당장에 걸어다니는 게 다 돈이야. 네. 신발도 닳고, 그죠? 뭐 버스도 타고 이게 다 돈이잖아요. 하루 생활하는 게 그렇죠. 술도 한잔 하고 뭐 이게 다 돈이야. 근데 이런 소위 잡비, 그죠? 생활비 개념이 있고. 또 우리 지금 그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또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에 또 써야 될 돈들이 있거든. 네, 맞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게 돈에 대해서는 왜 돈을 벌고 불리느냐 하는 그런 목적은 돈을 쓰기 위한 것인데 그 쓰는 것이 전 생애에 걸쳐서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 책에서 이렇게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왜 가난을 경영해야 하냐면 우리가 길게 산다는 것은 수명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산다는 것은 돈을 쓰는 거거든. 그렇죠. 쓰는 기간이 훨씬 길어졌다는 거죠. 그럼 그 쓰는 것을 잘 계획하고 좀 기쁨이 되는. 우리가 우리는 이제 전문용어로 그걸 재무 목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돈이 언제 얼만큼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왜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재무 목표라는데 그 재무 목표가 진짜 설레이고 기쁜 마음으로 정할 수 있는 재무 목표라면 당연히 그것을 돈을 불려가고 그것을 위해서 버는 과정도 물론 힘겹겠지만 좀 위에 어떤 기대하는 즐거움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일단은 목표라는 게 고려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좀 큰 시각에서 볼 필요가 여기 뭐 그래프에 잘 나와 있지만 사실 자기가 버는 사이클과 꼰대 씨가 말씀하신 쓰는 사이클이 틀려요. 그렇지. 그게 매치가 된다면 우리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 버는 만큼 쓰고 때 되면은 뭐 자연스럽게 똑같이 비례해서 줄어들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이라든지 그다음 쓰는 기간이 매치가 안 돼. 그리고 여기 그래프에서는 85세로 나와 있는데 아니죠.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분은 100세를 강조하고 있죠. 지금 40이 넘은 사람은 무조건 100살이고요. 40이 안 된 청년들은 이제 120살이야. 즉 소득 있는 시기 약 30년을 벌고 소득 없는 40년을 사는 시대가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첫째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옵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소득 활동 돈을 버는 기간을 더 늘리든지, 그죠? 쓰는 기간을 줄이든지, 그죠? 이렇게 돈을 버는 기간을 늘린다 이것도 점점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죠? 쉽지가 않고 돈을 쓰는 기간을 뒷단에서 인생의 뒷단에서 돈을 쓰는 기간을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딱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잖아 방법이 그죠. 그거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그런 것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져야 안타깝게도 OECD에서 우리나라 1등이잖아 자살률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 재무설계라는 단어를 많이 보실 텐데요. 그리고 그걸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있고 상당 기법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단순하게 우리가 30살부터 돈을 벌고 그리고 60세에 은퇴를 하고 그리고 90세에 우리가 생을 마감한다. 그러면 30년 벌고 30년 쓰는 거죠. 그러면 재무설계 안 하고 계산하지 말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그 30년 동안 번 거를 30년 동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쓰고. 맞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즉 지금 내가 쓴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금 현재 버는 돈의 정확히 2분의 1을 저축을 하는 거죠. 쓰는 거죠. 2분의 1을 쓰고 2분의 1을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나머지 60세 이후에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그게 매칭이 되면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50%를 저축을 못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목돈 들어갈 일은 또 많이 있는 거고요. 지금 한국의 저축률이 3.7%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저축률이요? 그렇죠. 수입에서 그 수입에서 네, 네. 3.7%, 중국의 저축률은 50% 정도. 이게 뭐 저축을 못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전혀 못 하고 있다는 소리인데 그나마 또 아까 우리 뭉치 씨가 이야기한 대로 30년을 온전히 버는 것도 힘들어. 예, 버는 그렇죠. 것도 그게 힘들고, 문제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재무 설계라고 할 때 이제 재무 설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설계니까 디자인, 그 플래닝, 그렇죠. 계획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계획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돈의 본질을 쓰는 것이니까 언제 얼마를 쓰겠다라는 것이 먼저 정해져야 되고 맞아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야 돼. 그렇죠. 나를 행복하게 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언제 얼마나의 금액을 어떻게 어디에 쓰겠다는 게 정해지면 그때까지 남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돈을 모으고 불려야겠다는 계획이 나오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뭐 금융 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은 앞으로 내가 가야 될 삶에 대해서 한번 큰 그림 그려보는 거죠. 그렇지, 큰 그림. 네. 꼰대 씨는 어떤 그림들을 좀 그려보셨어요? 우리 그림들은 근데 이 그림들이 자주 바뀌어. 바뀌어요. 이게 자주 바뀌는 게 다. 이 그림들이 자주 바뀌는데 네. 그래도 이제 우리 제목처럼 큰 그림들은 근데 사람들이 큰 그림은 대체로 비슷할 거예요. 그죠? 예, 열심히 일할 때는 일하고 또 어떤 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들하고 또 행복하게 살고 또 네.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큰 기쁨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어른이 되어서 자기 몫을 하는 것을 그 큰 보람이고 예, 그렇게 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떤 중심 위치에서 이제 살살 벗어나면 그때는 이제 로망. 그죠. 그때는 일단 우리가 전원주택 그죠. 예, 전원주택 한 달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지만 그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조금 이제 번잡한 네. 분주했던 삶의 중심에서 이탈해서 나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항온을 맞는 그죠. 이제 이런 큰 아름다운 이렇게 큰 틀에서 그림들은 다 비슷할 것 같아, 그죠? 네. 예. 근데 거기서 구체적으로 how to do 구체적인 것이 조금 좀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저축을 하는 목적은 이거예요. 수입 곡선이 초기에는 지출보다 많아요. 예.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입은 점차 감소될 거지만 애들 교육비라든지 노후의 그런 생활 자금이라든지 지출이 훨씬 더 초과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축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이런 이제 큰 흐름에서 먼저 돈을 쓸 그 재무 목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재무 목표를 왜 정해요? 그 재무 목표는 돈을 내가 언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라는 것을 정한다는 것은 내 삶을 기준으로 하거든. 내 네. 삶의 큰 그림. 네, 그죠? 맞습니다. 그 그림 속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또 그것들이 자주 또 도전에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네, 맞습니다. 정했다 하더라도 그러다 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소위 재테크를 한다는 것이 내 삶의 그림 속에서 이루어지는 재테크가 아니라 어떤 충동적인 그죠? 또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돈을 불리고 네, 맞습니다. 더 많이 불리고 또 어떤 트렌드에 따른 어떤 이렇게 상품 가입 또 충동 누가 요즘 이제 뭐 브리핑 영업이라는 것도 그렇죠. 브리핑 어떤 뭐 보험이나 주로 보험인데 어떤 회사에 와가지고 요구르트 몇 개 주고 그죠? 뭐 가자자자자 뭐 비금리 뭐죠 비과세 비과세 복리 복리 아주 상품. 달콤한 맛으로만 싹 하고 10분 만에 사인을 받아가는 그런 그또 영업이 있대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 금융권을 속고 속히고 금융권 요구하게 깨지지. 되고 다 떼이고 깨지지. 맨날 원금 손실 보시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투자에 대해 항상 고민하시는 그렇죠. 거고 예. 어저께 제 고객분이 한 분 찾아오셨어요. 상가가 하나 있으신데 충분히 거기서 충분히 월세가 감당이 되시고 생활이 되시는 분이세요.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이신데 그리고 다른 이제 연립 주택이 하나 또 이제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가 좀 수입을 더 얻기 위해서 좀 그 원룸을 좀 리모델링을 통해서 원룸을 통해서 내가 월세를 좀 보전하고 싶다 하면서 이게 뭐 경제성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본 게 그거였어요. 일단 경제성 분석도 제가 해드렸고요. 은퇴 이후에 어떻게 좀 지내실 건지,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많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큰 고민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현재 생활도 충분하시고 그 중요한 거는 머리 아프기도 싫으신 거고 맞죠? 막연하게 수입이 끊기시니까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안 심리에 작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캐치를 하고 고객분이 원하는 진정한 삶이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그냥 현재 수준에서 만족할 수준은 충분히 되신다. 그래서 결론은 그 부동산을 처분하게 하신 거죠. 네, 처분을 하고 그 돈으로 조금 더 여행을 다니고 오신다든지 그런 쪽 좋지. 컨설팅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만족하시는 거죠. 즉 처음에는 1, 2% 정도 더 내가 먹으려고 막 머리를 싸맸던데 좀 큰 틀에서 보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주 의미가 없더라 이거죠. 그렇지. 네. 제가 이제 그 은퇴를 하면 예를 나이가 들면 네. 들면 뭘 하고 싶었냐면 지금도 사실 그 꿈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꿈이죠? 택시 운전수. 내 택시 운전수 로망은 언제 가졌냐면 내 대학 때 우리 그 대학 때 하숙집의 아저씨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절 택시 운전사였어. 대절. 회사 택시? 회사 택시가 아니라 자기 이제 개인 택시인데 네. 주로 개인 택시인데 예약제. 예약제로. 미리 이제 콜하면 미리 해야겠다가 이제 장거리 예약제인데 이 아저씨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딱 장거리니까 좀 받잖아요, 그죠? 네. 아무래도 장거리니까 좀 받지. 그리고 집에서 쉬는 날이 더 많아. 네. 근데 쉬는 날에 항상 고스톱을 쳐. 네. 그냥 쉬는 날에는 학생들하고 고스톱 치고. 근데 생각하면 그때 학생들은 왜 고스톱을 쳤을까? 학교는 안 가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돈벌이? 용돈벌이. 그러면서, 운전을 할 때는 그냥 이제 또 이렇게 대절 택시에서 이제 대절 택시 운전을 할 때는 또 좀 돈을 벌고. 또 쉬는 날에는 또 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용돈 벌고. 이런 모습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너무 아름답게.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었고, 뒤에 보니까 개인 택시가 괜찮은 거예요. 개인 택시가 첫째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남자는 아내한테 마누라한테 자꾸 붙으려 그러는데 마누라보다 일찍 자면 안 되고 또 늦게 일어나면 안 되고 마누라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그런 입장인데 그래도 개인 택시를 한다면 좀 기염을 받을 것 같아. 그죠? 기염을 뭐 아침에 나가주지. 네. 그리고 또 돈 벌어주지. 네. 기염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또 이거 여행이라는 게 아까 그분이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어떤 우리 뭉치 씨가 여행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또 개인 택시니까 또 이제 비번 이럴 때 또 뭐 드라이브도 이렇게 여행도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요즘 이제 그 생각을 조금 고쳐 먹어야겠다라는 뉴스를 봤어요.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한 80세가 넘으신 분이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면 운전이 민첩하지 못하거든. 그렇죠. 이게 마음과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 뭐 호텔 신라 뭐 뱅뱅뱅 돌아가는 해전문을 박살을 했대. 박살. 운전 부주의로 박살을 해가지고 그 뭐 견적만 해도 매덕이 나왔대요. 매덕이 나와서 요즘 이제 자동차 보험이 한도가 있거든요. 특히 대물 배상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삼성의 그죠? 그 오너가 그걸 이제 탕감해줬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저는 이게 탕감해줬다라는 기사가 먼저 그 소식이 그게 문제. 내가 그 개인 택시를 하고 싶었으니까 그 아저씨의 나이가 먼저 생각이 들고 이게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그러다 보면 또 수정은 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도 편안하게 그냥 개인 택시를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내 지역마다 어떤 지역 경기도 이런데 수도권 이렇게 간혹 갈 때는 택시를 다 물어봐 기사한테. 이게 개인 택시예요? 이거 개인 택시 요즘 여기 가격은 어떻게 해요? 개인 택시는 좀 재미가 있나요? 이거 내가 일부러 물어봐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재미는 없죠 요즘. 재미없어. 근데 지역에 따라 재밌는 지역도 있어요. 저 시흥인가? 경기도만 하더라도 시흥? 아니 그때 그 살인 사건 막 나고 거기 어디죠? 시흥 아니고 있잖아요. 화성. 네. 화성 거기는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하대요. 대중교통이 많이 불편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 택시가 굉장히 재밌대. 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그 가격이 택시 그 권리금 있잖아요. 권리금 사는 거 그 가격도 아주 비싸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택시 협회에서 이야기합니까? 그 택시 하시는 혹시 그 사장님들 계시면 우리 베스트셀러 작가분 한 명 모셔드릴 테니까
마케팅 좀 하시고 그 택시 잘 보내주십시오. 택시 업의 택시 산업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또 한번.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거는 그렇죠. 이게 돈을 진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아름다워야 되고 내 심장을 벌렁벌렁 하게 만드는 목표여야 되고 돈을 나를 위해서 벌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너무 돈에 대한 투자 가치에 대해서만 집중하지 말자. 본인이 원하는 삶의 우선인 거고 그 삶에 맞는 정도만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실질적으로 제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해봤는데 너무 고민이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굴려야 될지.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이 벌어들일 돈이라든지 쓸 돈이라든지 그리고 나머지 은퇴 이후 삶들을 다 나름대로 플래닝을 해보니까 돈이 부족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투자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냥 안전하게 예적금을 하면서 굴리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삶이 됩니다. 맞죠? 즉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리고 저축하기 이전에 먼저 좀 큰 틀에서 자기 원하는 목표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큰 방향성을 그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이제 지금 자기 자신에 적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점검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자 돈은 쓰려고 버는 거거든. 쓰려고 버는 건데, 진짜 그 모아두려고 그 저장해 두려고 소유하는 목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참 판단을 잘 못하는데 그걸 점검해야 돼.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가 돈을 쓸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돈을 쓸 때 기뻐야 돼. 그것이 물론 그때 돈을 쓴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도박판에 돈을 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생활상에서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그게 큰 돈이든 적은 돈이든 지출해 나갈 때 그 지출이 나의 즐거움이 되고 야 그래 내가 이 맛에 돈을 벌었어. 이 맛에 내가 진짜 힘들게 돈을 모았던 거야. 이런 기분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얼마 정도 모아야 돼요? 이런 개념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있는 게 딱 적당한 돈인 것 같아요. 필요할 때 이게 어찌 보면 부자일 수도 있어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쓸 수 있는 게 얼마나 필요한 만큼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 필요한 만큼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똑같은 어떤 사람은 중국집에 가도 짜장면 먹는 사람이 있고 탕수육 먹는 사람이 있고 또 회전 요리 시켜 먹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데, 그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기한테 어떤 주는 즐거움들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자기 삶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럼 금융권에서 마케팅하는 거 노후 자금으로서 10억 마련을 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지. 10억이 다 틀린 건데 가치가 맞죠? 말도 안 되고 돈도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돈도 안 되고. 그것도 지가 책임질 거야?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물론 우리가 이게 삶이 힘들어요. 갈수록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을 쓰면 아이고 이제 돈이 없어졌네 또 이거 언제 벌어라는 또 조바심이 생길 수 있는데 그래도 일단 쓰는 것 돈은 써야 맛이니까 맞습니다. 쓰는 것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또 앞으로 그 행복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 나가는 그죠 계획하고 그것들이 기분이 좋아야 돼. 그죠. 네, 오늘 꼰대씨 말씀 많이 해주셨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오늘 이거 택시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우리가 그 돈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저희가 베스트셀러 작가와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근데 택시도 마지막으로 택시 이야기 한번 더 하면 간혹 이제 택시를 저녁에 타잖아요. 타면 나이 지긋한 분이 운전하는 경우에 보통 이제 나이 지긋하신 분을 은퇴한 그 노인분들이 운전사인 경우가 개인 택시가 간혹 있는데 그분들은 주로 이제 밤중에는 잘 하지 않죠. 힘드니까 낮에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어때요? 그분들 간혹 우리 뭉치 씨도 그런 운전사 한번 만나봤죠? 솔직히 약간 좀 두려워요. 비슷하면. 그런 거는 좀 있어요. 첫째 이제 천천히 간다는 거는 맞아. 천천히 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분들은 그 등을 의자에 기대진 않아요. 점점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렇게 운전석 쪽으로 붙어 사는 거죠. 그 전진 본능이 있어서 그러나? 잘 안 보이시는 거죠, 이제 눈이. 느긋하지 않아. 그리고 내비는 항상 내비 말 잘 안 들어요. 내비 말을 잘 안 듣나. 우리 뭉치 씨가 아주 관찰을 많이 했네. 관찰을 많이 했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이게 손님으로서 타가지고 그분을 그냥 이렇게 조금 관찰을 해보면
보면 네. 이제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부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도 일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신 것 같고 네. 또 다른 한 분은 내가 가진 로망처럼 그것을 즐기는 분이 있어. 그죠? 즐기는 분이 있어. 그죠? 예, 이렇게 와이프하고 같이 오래 있으면 안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서 참 이제 후자의 경우는 제 보기엔 둘 다 생계형인데요. 둘 다 생기인가? 와이프한테 살아남으려고 하시는 분과 그러네. 와이프하고. 돈이 없어 하시는 분과 비슷한 개념인데.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럴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우리가 그 택시 운전을 하시는 우리 그 또 나이 은퇴하신 후에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들 그것이 그 즐거움 그죠? 예, 즐거움이면 좋겠고 또 이 시청자의 이게 우리 머니스토리의 모든 시청자 분들도 즐거운 인생에 그죠? 돈을 쓰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계획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즐거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25분.